자, 해볼게요. 자, 여기 아니구나. 고체 32쪽. 고체의 에너지 띠이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입니다. 이게 화학이랑 좀 다른 부분은 이제 화학은 원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순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요런 그림 뭐 이런 거. 이거는 원자 하나에 대해서만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요런 에너지 순위 이런 것도 사실 원자 하나에서의 에너지 순위예요. 근데 이제 고체가 되면 좀 달라져요. 이제 고체가 되면은 요거는 좀 이따가 하더라도 고체가 되면은 요 일단 잠깐 여기 볼까요? 34쪽에 잠깐 보시면 원자 하나만 있잖아. 그러면 원자 핵하고 전자랑 고들 간의 에너지만 따지면 돼요. 약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원자 하나만 있으면 원자 하나랑 전자들끼리도 뭔가 뭐 힘은 있죠. 전자들끼리도 뭐 반발력 이런 거 있는데, 어찌됐건 에너지 순위가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게 확실하게 양자화되어 있어요. 중간에 없어. 중간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영향을 줘요. 서로. 얘랑 얘랑. 원래는 이런 애들인데 서로 막 전자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에너지가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겹치질 않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만 있는 거랑 원자 두 개가 있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근데 만약에 고체라는 거는 엄청 많다라는 거, 엄청. 무수히 많은 원자가 옆에 있어 막. 그래서 이게 잘 보면 띠가 된다라는 거야. 띠라는 개념이 중요해. 띠. 그냥 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나뉘어지다 보니까 띠가 된다는 띠. 에너지가. 원래는 이거 아니면 이거였는데 띠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도 있고 여기 있는 애도 있고 여기 있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고체 상태에서의 뭔가 에너지 띠 뭐 이런 거를 배울 건데, 자, 아무튼 이제 앞에 32쪽은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고, 전기적인 특성을 이제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죠. 오음의 법칙 중학교 때 배우죠. 오음의 법칙 V는 IR이잖아. V는 IR. V는 IR인데 원래는 I는 R분의 V에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I가 전류인 줄 아시죠?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압이 많이 높으면 전류 많이 흐르고, 저항에는 반비례하죠. 저항에는 반비례하죠. 이게 오음의 법칙인데 이거를 V는 IR로 이제 바꿔서 외우시면 되죠. 이거 뭐 이해 안 가진 않죠? 전압이 높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죠. 전류는 원래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인데, 그러니까 전류는 사실 양적 개념이고 이거 전압은 세기적 개념인데, 전압이 세면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전하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 이해 가시죠? 근데 정의 자체가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전류의 흐름을 많이 방해해. 그럼 전류 많이 안 흐르는 거지. 요게 이제 I는 R분의 V 이해하시고,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 있고, 그 다음 저항이랑 전류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전류 같은 경우에 암페어 단위를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 거 아시죠? 암페어라고 읽고, 전압은 이제 볼트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hm 단위를 씁니다. 저항은.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항이죠. 저항은 원래 단면적에는 반비례해. 이게 S가 단면적이야.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작아져요. 왜냐면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얇으면 지나가기가 어려워. 저항이 커지는 거지.
굵어져. 그럼 저항이 작아져요. 잘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 그 다음에 저항의 길이가 길어. 지나가야 되는 데가 길어. 그러면 저항이 커지지. 길이량은 비례. 근데 이 로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하여튼 요게 비저항이에요. 요게 비저항. 근데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를 해. 비례인데 이거를 는으로 놓으려면 요 비례 상수가 필요한 거예요. 비례 상수. 요런 관계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무슨 관계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비저항이 이거야. 비저항. 은은 비저항이 작아. 마이너스 8제곱이기 때문에 작죠? 비저항이 작으면 저항이 작다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저항이 작으면 저항이 작다라는 거야.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 잘 흐르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뭐 마이너스 8제곱 뭐 마이너스 이거 작은 거죠. 이거 아시죠? 이거 마이너스 써 있는 거 이거 0.00000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 10의 8승분의 1이죠? 아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금속들이야. 지금 금속들은 뭐야? 비저항이 뭐야? 작죠? 근데 절마듐이랑 규소는 준금속. 그래서 얘네보다 작지는 않지. 얘네보다는 한 뭐 100만 배 큰 건데 지금 10의 6승배니까 얘네보다는 큰 거죠. 근데 이거는 워낙 너무 크죠, 그쵸? 10의 20승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항이 어떤 거야? 저항이 엄청 큰 거지. 저항 큰 거고 비저항이 크면은 저항 큰 거야. 비저항이 크면 저항 큰 거야. 비금속이다. 비금속. 자, 그래서 이 비저항은 비율이에요. 비율. 저항의 비율 같은 거야. 상수값인데 물질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는 물질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값이다. 물질마다 다르다. 비저항이라고 부른다. 비저항의 단위는 오음미터인데 뭐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단면적이 제곱미터고요. 길이가 미터 단위니까 저항이 나오려면 오음미터가 돼야지 오음이 나오거든. 곱하면 오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야. 그러니까 비저항은 저항 비율 같은 거고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는 비저항의 반비례 관계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다. 비저항이 크면은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비저항이 크다면 전기 전도도가 작아지는 거지. 전기 잘 안 흐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다.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다.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한 건데 요런 애들은 뭐야? 도체고 주로 금속들이죠, 그렇죠? 금속. 절마듐 규소는 어때? 반도체로 쓰이는데 뭐 얘네 원래는 중금속이죠. 중금속이고 그러니까 원소로 따지자면은 중금속 원소인데 그 성질 이제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제 반도체로 부르는 겁니다. 요런 애들은 이제 주로 이제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유리나 이런 거는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은 아니지. 그러니까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애들 구성하고 있는 게 주로 비금속이지. 비금속. 아무튼 이런 애들은 저전체다. 자, 그래서 도체는
비저항이 작고요. 반도체나 저련체는 비저항이 크지. 도체는 전기전도도가 크지. 근데 봐봐,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지. 그럼 비저항이 커지는 거는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저항이라는 게 전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양이온이라고 해도 되고 원자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양이온이나 원자나 원자 핵 요런 애랑 충돌해가지고 잘 못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진동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해요. 그림상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잘 보시면 자 요거 옆에 이렇게 뭐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옆에 여러 개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럼 요게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원자의 진동 운동이 활발해진 거야. 그런 그림이야. 활발해지니까 자꾸 얘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어떻게 돼? 저항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도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한다. 도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저련체나 부도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련체나 부도체도 온도 올라가면은 이런 진동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는데 비저항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감소했지. 그럼 이거 전류 잘 흐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진동 운동 이런 게 활발해져도 전류가 더 잘 흐르냐? 그거는 저련체는 원래부터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유전자가 몇몇 생겨요. 전자들이 분리되어서 자유전자가 많이 생겨져. 자유전자가 증가를 하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비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도체는 원래부터 자유전자가 많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진동운동 때문에 그게 이제 가로막히는 거고요. 근데 저련체나 부도체는 원래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근데 에너지가 높잖아? 그러면은 그 원자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들이 뭐 몇몇 튀어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만나는 데는 거의 없을 것 같아. 이 반도체니까 좀 그럴 수는 있겠구나. 도체는 저항이 증가하는 거야. 이게 비저항 커지는 거니까 저항 증가하는 거죠.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저항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온도가 뭐 낮아지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조금 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어쩔 땐 잘 흐르고 어쩔 땐 잘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래프에서 온도에 따른 그 반도체에서 저항 변화, 저련체와 같이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오히려 감소한다.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생기니까. 근데 초전도체는 봐봐, 이 도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낮아지면은 저항이 오히려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하지. 그러니까 이게 도체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감소하죠. 근데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요거를 임계온도 이상이 되면 이하가 되면 임계온도 이하가 되면 저항이 빵이 돼요. 저항. 그럼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거예요. 그런 걸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어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애. 그런 걸 초전도체라고 해.
그러면 엄청 센 그런 자기장도 만들 수가 있고 막 둥둥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 임계 온도라고 하는 게 되게 낮아요. 마이너스 이제 지금 90켈빈은 273에서 90 빼면 163이네. 이게 마이너스 163도가 돼야 돼. 온도가 마이너스 163도가 돼야지 돼요. 근데 액체 질소 이런 게 마이너스 196도씨여가지고 액체 질소를 부으면 돼요. 액체 질소가 흔한 건 아니지만 액체 질소를 부으면은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초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씨이기 때문에 액체 질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질소가 공기 중에 많잖아. 이걸 액화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원자 하나하나는 에너지가 양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자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연속적인 띠 형태를 이룬다라는 거야. 거의 연속적인 띠로 되어 있다.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한다. 이게 이제 고체의 특징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에너지 띠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 띠. 그래서 에너지 띠에는 있을 수 있어요. 에너지 띠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35쪽에 자, 보통은 이제 원자 하나만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여기까지 있고 요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 이거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에너지가 높은 애를 원자가 T라고 부르는 거야. 원자가 T.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야. 근데 전자가 채워져 있는 애들 가운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애 있죠. 요런 게 원자가 T야. 원자가 T에 전자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T 간격에는 전자가 없어요. 이 T 간격은 에너지 차이긴 한데 T 간격에는 전자 없어. 이거는 거기는 이제 뭐 전자가 존재하지 못해. 여기는 T 간격에는 전자 없어. 전자 없다. 원자가 T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애들 가운데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우는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애가 원자가 T야. 여기 원자가 T야. 요런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애들이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되게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자유로운 전자. 원래는 없는데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띄면 이런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 그러니까 전도띠로 이제 전도띠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 에너지를 주면은 원자가 T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럼 이 전자가 흘러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띠의 에너지 상태를 갖는 애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 핵에 잘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자유전자가 잘 안 되고 원자가 T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받아서 T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T 간격이 되게 커. 예를 들어서 T 간격이 크면은 전도띠의 에너지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애들이 절연체가 되는 거예요. 절연체, 부도체. 근데 이 T 간격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금속이나 도체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원자가 T에 있는 애들 가운데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가 되고요. 뭐 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비었지. 비인 애를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 전자가 들떠가지고 원래 자리에 있었던 애가 비어 있으면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양공이라고 불러요. 자, 자유전자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로 작은 에너지만 주어져도 전자가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야지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양공 원래 원자가띠에 있었는데 그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은 빈자리가 있거든요.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빈자리 양공이라고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따가 뭐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양공이 하나 생겼어. 여기 양공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전자가 여기 이렇게 채울 수 있거든요. 채우면 여기가 또다시 양공이 되는 거야. 이 양공을 이 전자가 채워 여기 이렇게. 그럼 양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양공은 이렇게 가. 양공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치 플러스 전하처럼 이동을 해.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양공을 자꾸 채워. 그러면 여기 양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자 채워. 여기 양공이 됐잖아요. 전자 이동 방향과 양공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도체, 절연체, 반도체. 자, 그래서 도체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준위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띠 중간쯤에 위치한다. 뭔 얘기냐면 아무튼 잘 봐요.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거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뭐 건전지 하나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그래서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딱 붙어 있으면 돼. 뭐 반만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자가띠랑 전도띠랑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런 애들이 그 도체이고, 약간의 에너지만 줘도 쉽게 들떠서 자유전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연체나 부도체는 요 띠 간격이 큰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되게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가 높은 건데, 이런 애들은 전자가 잘 안 생기고 절연체다, 부도체다 이거야.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에너지가 크면, 띠 간격이 크면. 반도체는 띠 간격이 절연체보다는 작은 거예요. 절연체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주면은 자유전자가 될 수 있고, 비어있는 거는 양공이라 부르고, 그래서 0.5에서 3 일렉트론 볼트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일렉트론 볼트만큼 줬을 때 전자가 전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반도체학과 뭐 이런 거 갈 수도 있거든요. 화학과 뭐 이런 데도. 요런 의미입니다. 요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전하를 날러주는 물질이 자유전자 또는 양공인데, 전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여기 양공이 됐잖아요.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비었잖아요. 그쵸? 채워서 이렇게 양공이 됐지.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과 양공의 이동 방향은 반대야. 마치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해.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길다란 게 플러스인 거 아시죠? 이 작은 게 이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전자가 나와요. 이렇게 전자가 나와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전류의 이동 방향, 전자 이동 방향 반대인 거 아시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 거고. 자, 아까 나왔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반도체는 자유전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자유전자죠? 자유전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전기 전도도 증가한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여튼 도체는 원자과 띠가 일부만 차여져 있거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자과 띠에서 일부만 전자가 차여져 있거나, 아니면 전도띠랑 겹쳐 있다, 이런 애들은 도체고요. 띠 간격이 없고 에너지를 조금만 주어도 전자가 쉽게 이동합니다. 전기 전도도 크죠. 절연체는 띠 간격이 커요. 그래서 거의 없어. 전도띠에 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기 전도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자유전자가 생겨서. 반도체는 작아. 띠 간격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도가 딱 작지만 절연체보다는 전기 전도도가 큽니다. 얘는 이제 비저항 이런 걸 측정한 거네. 자, 하여튼 저항은 원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저항의 길이에는 비례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는으로 놓으려면 여기에 이제 비저항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돼. 비저항이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릅니다.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큰 거죠. 같은 조건에서 저항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요 중에 구리가 제일 크고 연필심도 이제 큰데 플라스틱은 거의 없는 거죠. 전기 전도도가. 그래서 철, 도체, 플라스틱 절연체다,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1번에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다. 그 정의야, 정의. 비저항의 역수. 1번 답이네. 보통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거 로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비저항의 역수가 전기 전도도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도체가 큰 거죠. 전기 전도도가 연필심보다 작은 물체는 도체다. 아니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작다라는 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니까.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물체에 직렬로 연결한다. 요거는 이제 이게 병렬 연결이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다.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죠. 병렬 연결을. 동일한 모양의 물체를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세게 흐르면 전기 전도도가 큰 거지. 자, 이게 단위를 좀 보시면 뭐 해야 되죠 지금? 뭐 해야 되나?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일단은 저항을 구해야 돼. V는 IR에서 저항을 구하자. V는 IR이죠. V는 IR에서 저항을 구하자. R은 I분의 V. 자, V가 1.5고요. 이거 이제 암페어 단위로 해야 됩니다. 0.15. 그러면 10ohm이죠, 10ohm? 네, 일단 저항. 근데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죠. 그쵸? 근데 난 뭐 알아야 되냐면 비저항을 알아요. 비저항은
저항했다가 길이분의 단면적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하자. 10이고요. 이거를 미터 단위로 하셔야 돼. 근데 센티미터라고 되어있네 지금. 요 사이 간격이 지금 10cm야 이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0.1m 이 가시죠 이거. 그 다음에 S는 단면적이 이런데 파이는 그냥 3.14로 했나봐. 3.14로 하자. 반지름이 이건데 그러면 얘가 0.001m거든요. 근데 단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지. 맞아요? 파이 r 제곱 단면적. 얘가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게 제곱미터죠. 이게 제곱미터. 밑에 이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 일단 처리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되고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누니까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비저항. 비저항. 다 했죠 이제. 근데 뭐 해야 돼요?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 그래서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3.14분의 1 곱하기 10의 4제곱. 이거 이해 가나 이거?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이면은 10의 4승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에 요거 하면 되죠 요거. 그럼 1 나누기 3.14 하면 대략 뭐 0.33 뭐 이정도 되는 거지? 맞아요? 0.33이니까 3.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네. 맞습니까? 이거 나누면 0.3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0.1을 여기 10을 하나만 꺼주시면 되거든요. 10을 하나만 꺼주시면 이게 답 2번 되겠네요. 1 나누기 3.14가 얼마 정도 되나? 1 나누기 3.14 3.18 맞네 그쵸? 1 나누기 3.14가 3.18이네요 3.18 0.318 어려운데 정의대로 한 겁니다 정의대로. 자 어렵지요?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